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여름 방학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방학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일 것 같네요. 우리 사랑하는 통신과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선생님도 많이 슬픕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전자회로 수업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2학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1학기에 대한 복습과 함께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에 대해 맛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3단원 증폭회로의 첫 시간 트랜지스터 증폭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증폭회로의 필요성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입출력 특성과 동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트랜지스터 증폭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트랜지스터 증폭회로의 종류와 구성을 이해하고 실험 실습 시 올바른 동작 원리를 적용하여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학습 목표만 보더라도 벌써 흥미진진하지요? 우리의 수업 시간 처음부터 증폭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폭은 무엇일까요? 증폭이란 무엇인가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중 증폭을 이용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우리 통신과 친구들은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마이크를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여러분들이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마이크에도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증폭 작용을 해주는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자회로에서의 증폭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증폭이란 입력된 작은 신호를 크게 확대하여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작은 입력 신호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출력된 신호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되겠지요.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한 증폭 회로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폭 회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은 생각보다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마이크부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까지 많은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증폭의 개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마이크로 전달된 소리에 따라 출력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은 매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스피커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스피커의 입력 규격에 맞게 신호를 증폭해야 하는데 이 신호의 증폭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증폭 회로의 신호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 전압을 일정한 배율로 증대시키는 전압 증폭, 두 번째는 입력 전류를 일정한 배율로 증대시키는 전류 증폭, 세 번째는 전압과 전류를 모두 증대시키는 전력 증폭입니다. 우리가 배울 전자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 증폭기와 연산 증폭기를 사용하여 전류 또는 전압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무엇인지 다 기억나시죠? 실습 시간에도 사용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3개의 층으로 접합하여 전류나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증폭과 스위칭 기능을 합니다. 3개의 층은 각각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단자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이니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트랜지스터가 회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트랜지스터의 입출력 특성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터 공통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이미터가 베이스에 걸린 전압원과 컬렉터에 걸린 전압원의 접지와 연결된 회로입니다. 영어로는 커먼 이미터 회로라고 부릅니다. 왼쪽의 페루프는 베이스 입력 회로이고 오른쪽 페루프는 컬렉터 출력 회로입니다. 베이스 입력 회로에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고 컬렉터 출력 회로에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줌으로써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됩니다. 바이어스는 전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영역에 플러스 전압을 걸고 N형 영역에 마이너스 전압을 거는 방식이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그와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부분에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베이스에 전류를 입력해주면 전류가 증폭작용을 하게 되어 베이스 전류보다 수배 내지 수백 배 이상 증가된 컬렉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증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회로에 입력되고 출력되는 부분은 베이스 입력과 컬렉터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입력과 출력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작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입력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이 0.7V가 되면 베이스 전류인 IB가 급격히 흐르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VBE와 IB 사이의 입력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일반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컬렉터 전류는 증가 또는 감소하여 마치 유량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컬렉터 출력 전류 값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베이스의 입력 특성을 보았으니 이번엔 컬렉터의 출력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은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VCE와 컬렉터 전류 IC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증가시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렉터 출력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0V와 1V 사이에 있을 때 컬렉터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고 이후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중간 부분이 평평한 것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출력 특성 곡선에서 보듯이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베이스 전류의 크기가 써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베이스 전류가 커질수록 컬렉터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입력, 출력 특성에 따른 트랜지스터 동작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걸려있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조정하여 베이스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이미터와 컬렉터의 역방향 바이어스 VCC를 증가시키면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 출력 특성 곡선을 얻을 수 있다. 트랜지스터 출력 특성 곡선은 포화 영역,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항복 영역의 4개 동작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각 영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포화 영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영역은 그림에서 핑크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VCE가 0V에서 약 1V 사이의 구간을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 아닌 스위칭 작용을 합니다. 즉, VBE가 약 0.7V 이하일 때는 컬렉터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오프 상태가 되지만 VBE가 약 0.7V 이상일 때는 컬렉터의 전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포화 영역에서는 온 상태가 되므로 컬렉터 전류는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저항이 바로 RC입니다. 다음은 활성 영역입니다. 활성 영역은 그림에서 주황색 부분으로 가장 넓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성 영역은 VCE가 1V에서 40V 사이의 수평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변해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기가 바로 트랜지스터가 증폭 작용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베이스 전류 IB가 조금만 증가해도 컬렉터 전류는 크게 증가하므로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을 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앞에서부터 말한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단 영역과 항복 영역입니다. 차단 영역은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고 컬렉터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운 구간을 말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동작 중에서 오프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포화 영역이 ON이었다면 이 부분은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 영역입니다. 항복 영역은 VCE인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40V 이상이 되는 구간으로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저연 상태가 파괴되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트랜지스터가 터지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40V 이상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트랜지스터 증폭작용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증폭이 무엇인지, 어떻게 증폭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하게 보내기 바랍니다.